통계학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 통계학은 뭐냐? 예. 통계학은 자연과학이야, 응용과학이야? 응용과학이다. 이런 얘기. 예, 통계학은 응용과학이다. 예, 자연과학이 아니다. 예, 이 책에서. 자연과학은 뭐냐? Natural Science.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죠. 예. 엄격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학문, 그거를 탐색하고 디스커버리, 탐구하고 그다음 발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는 학문이 이제 자연과학이잖아요. 근데 통계학은,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런 되게 좋은 예를 썼어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거.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에서 나왔는데 얘를 우리는 엄청나게 응용하죠. 응용하는데 여기서의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얘를 2가 아니야. 아닐 수 있어. 1.5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1.8?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안 된단 말이야. 자연과학에서는 그게 안 돼. 1 더하기 1은 2야. 이거는 엄격한 자연의 원리 혹은 탐색, 탐구에서 그걸 얻어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통계학은 그렇지 않다. 통계학의 기본 부분은 응용과학이고 얘는 어떤 문제,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사람이, 인간이 추측이 허용되는 학문. 해봤더니 이거는 이 문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참과 거짓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한 좀 참 쪽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그게 허용되는 학문이라는 거지. 그게 통계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특성은 일단은 응용과학이다, applied science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의 키포인트는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수학의 원리가 이론이 베이스가 되지만, 베이스가 돼요. 수학 중에서도 확률, 통계 이런 게 베이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 학적은 이제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수학의 이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확률이 수학이라고 보는 거죠. 확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사회현상 문제, 사회현상 속의 문제, 산업현장 속에서의 문제, 개인 행동의 문제,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집단의 어떤 문제, 소사이어티, 사회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의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고 추측이 들어갈 수 있는, 예측이 들어갈 수 있는 학문, 이게 이제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의 이제 히스토리의 근본이 바로 이따가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자연 현상이나 해가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뜨고 뭐 달은 어떻게 되고 천문은 어떻게, 이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지. 처음부터 그 스토리 자체가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집단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 뭔가 패턴이 보이고 그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관찰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관찰한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인간이고 휴먼. 사람은 뭐지? 모르면 사람은 어떤 특성으로 되어 있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확대된 그런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주관이 아니라 분석 과정과 추론 과정이 과학적이고 정량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고요. 이론적인 지식 모두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이 겸비되고 실용적인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이 통계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통계학의 특성은 공통과학이다. 커먼 센스, 커먼 사이언스, 공통과학이다. 요즘 데이터 시대인데 안 들어가는데 없다. 우리 영어 공통이잖아요. 영어.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 스킬 공통이잖아요. 우리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자연과학 캠퍼스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다 코딩 배우잖아요. 완전 공통이라고 보는 거죠. 통계학도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커먼 사이언스다. 이런 얘기.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 정도, 깊이, 범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의료 데이터냐, 아니면 이게 마이 데이터냐, 금융 데이터냐, 에 따라서 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통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러분들 이제 석사나 박사의 이제 연구자로 가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연구자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구잖아요. 연구의 산출물은 페이퍼거든요. 이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라고 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이 페이퍼가 결국은 이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서 데이터를 잘 처리, 가공해서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죠? 인사이트 도출해서 필요하면 시각화도 좀 하고요. 이렇게 시각화도 좀 하고요. 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정리해 놓은 게 페이퍼야. 결국 이건 뭐 다 뭐예요? 데이터 센트릭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거의 어떤 분석 기법에 처리, 가공, 분석 이 기법들이 다 많은 부분이 통계학에서 나오더라. 그다음에 플러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하더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에서도 통계학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지금은 막 통계학과에서도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뭐냐 데이터 센트릭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면 그래서 얘는 다 커먼한 거다.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거 다 커먼한 거다. 깊이와 정도가 다 다를 뿐이지.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다. 데이터 없이는 안 된다. 이 말. 데이터 과학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요소 데이터 이건 하나의 재료다, 원료다.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알고리즘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아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추측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게 수학에서 따온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수리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리즘 되게 3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 데이터 필요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필요하다.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컴퓨터나 이런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머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으로 풀고 수리적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의 파워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자체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IoT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예, 여기는 그냥 컴퓨터라고 얘기했지만 정보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IT죠, 어떻게 보면. IT. 이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수리적 원리의 저, 어, 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수치적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실제 정확하게 그 원리가 맞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통계학이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쭉 더 응용 통계로 더 나아가고 실제로 더 증명도 되고요. 그랬다. 그리고 거꾸로 컴퓨테이션을 하면서 통계학의 이 수리적 원리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막 돌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네. 이렇게 그런 경우도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통계학의 특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있어요?